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기가 대한민국이 좋았던 적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잘못됐다고 내가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 제 영상을.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네.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영상 들어갑니다. 오늘은요, 네. 좀 무거운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네네. 너무 영검하시니까 우리 선생님 2025년 네. 다나운 진짜 있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부군. 일개의 무당이 나라를 점친다. 그래서 좀 일단 조금 웃기고요. 나라 운은 제가 한번 봐볼게요. 봐보는데 그 전에 한 개만 얘기할게요. 북템이나 시아용풍 이런 말이 있죠. IMF를 겪고 코로나를 겪고 남북 관련된 사건 사고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랬을 때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인생이 바뀐 게 뭐 있냐? 저는 항상 그렇게 물어봐요. 나라가 바뀌고 난 다음에 내가 움직이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 사람은 100% 망합니다. 그걸 냄새를 먼저 맡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라가 잘못됐다고 내가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 제 영상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경기가 대한민국이 좋았던 적 있어요? 있다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는 연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2002년 뭐 월드컵 때 뭐 조금 좋을 수도 있었겠죠. 그때는 국민들이 기분이 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할 수 있지 경제 성장이 있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이 대한민국이 좋았던 적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무조건 살아남았고요. 그 중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실패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분류가 그거예요. 작년에 했던 고민을 올해 또 가지고 오는 사람. 저는 안 받아버려요. 부군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나라를 맞추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에 맞춰버리면은 본인들은 코로나 겪고 다 겪어야 돼요.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자, 나라의 국운 한번 볼게요. 일단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을 했어. 제가 하는 걸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지금 경제 성장이건 뭐건 이제 미국 대선이 일어남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모두 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나가리다. 진짜 그 말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 망한다고 생각을 하셨고 금값은 오를 거라고 했고 코인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볼게요. 금값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 없잖아요. 캘 데가 없어. 기술 성장은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산 까고 저 산 까고 이 산 까고 저 산 까는데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 금값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거는 뭐 부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건 본인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대선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흔들린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흔들린다기보다는 주춤한다. 주춤하고 7월부터는 올라간다. 부동산 경제 동일하다. 경제 성장을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돌고를 얘기합니다. 돈이 돌고를. 그러면은 분명히 7월부터는 대한민국은 산다. 주식시장 난 분명히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흔들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뻔하잖아요. 국군이라고 하긴 그렇잖아요. 미국 대선이 누가 되겠다 이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완전히 주저앉았죠. 그거는 무당이 아니더라도 알아요. 분명히 1월부터 6월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보합 수준 살짝 올라가거나 살짝 내려가 표현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저는 7월이 지나고 나면 저는 분명히 경제 성장은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저는 대한민국이 주저앉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나라에서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다 캐시다. 한미 동맹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주한미군도 그렇고요. 지금 말이 상당히 많죠. 저는 그거 쏙 들어간다. 그거는 전략이었다. 저는 미국 대통령의 전략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미국은 경제 성장이 엄청나겠죠. 미친 듯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코인을 덤비기에는 늦었다. 차라리 대한민국에 투자라기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맞다. 전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 그것으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역시 선생님한테 오신 손님들이 이렇게 부자가 된다 보면 그런 소문이 허소문 아니었나 봐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신도 중에 대단한 분들 많아요. 남들이 봤을 때. 저는 똑같이 봅니다. 그분이 막 돈이 많건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봅니다. 진짜 다른 신도분들하고 동일하게 보는데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달라요. 항상 대한민국의 위기가 올 때 이분들은요 항상 준비를 해요. 그런데요 일반 국민들은요 대한민국 위기가 오면요 뭐부터 하는 줄 알아요? 라면부터 사요. 전쟁 날까봐. 진짜 그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라면을 왜 삽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고 조금 머리 좋은 사람이 뭐 하는 줄 알아요?
달러로 받고 다 오르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국가의 흐름에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면은 망해요. 제가 한 개 말씀드릴까요? 코로나 때 이제 2년차 때 난리 났었죠. 나 망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제가 손님들한테 흔히 했던 말이 있어요. 강남 쪽에다가 임대를 계약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싫어요. 망하면 어떡해요? 라고 했을 때 어느 한 분이 그렇게 들었어요. 한 분이.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사시더라고. 미친 듯이. 아주 미친 듯이. 근데 그분이요. 권리금 0일 때 다 사가지고 1년 뒤에 그분이 한 채에 몇 억을 주고 팔아가지고 진짜 큰 부자가 됐어요. 생각을 틀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의 흐름이 안 좋은 흐름을 타려고 하지 마세요. 파도를 왜 탑니까? 파도가 크게 치는데. 뒤에 앉아 있으면 돼요. 숨을 때와 튀어나올 때 타이밍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북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선생님과 뭔가 다른 점이 많으시네요. 다른 선생님들은 뭐 홍수나 뭐 그런 어떤 천재지변 막 그런 걸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역시 선생님은 경제적인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홍수는 안 난 해가 없고요. 불은 안 난 해가 없어요. 큰 불은 무조건 나요. 홍수, 태풍 무조건 안 온 데 있었나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왜 궁금한 거예요 그게? 의미 없어요 저는.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은 의미 없어요. 따라가지 마라. 흐름에 파도 타지 마라. 이런 겁니다. 선생님 오늘 이제 구근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뭐 내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주춤 거릴 수 있으나 내년 7월이 지나면 그 먹구름 속에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환해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희망적인 대한민국을 기원합니다. 국태민안 시어연풍이라고 그럽니다. 선생님 제가 네. 방금 링크를 하셨는데 제가 설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설레일까요? 열나 싫습니다 지금. 편집해 주세요. 네, 선생님 오늘 구근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